자, 지난 5월 말 기준 매달 적금식 ETF 연복리 수익률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적금식 ETF에 투자했는지 강남 아파트에 투자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매달 적금식 ETF 연복리 수익률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물론 제 계좌를 깝니다. 적금식 ETF를 시작한 지가 4년 4개월, 개월 수로는 52개월째입니다. 매달 저는 100만원씩 투자하고 100만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수익률이 지난 5월 말 기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릴 것인데,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4년이 넘었잖아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연복리 수익률이, 강남 아파트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강남 아파트도 매년 복리 수익률이 이만큼 되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복리 수익률 제 계좌를 까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2개월 차 매달 적금식 ETF 연복리 수익률을 공개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엄청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예금 적금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금 적금도 분명히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는 아쉽죠. 왜냐하면 돈 가치도 못 쫓아가니까. 자,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위험하다,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가장 위험한 것만 피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잖아요. 자, 그 이야기도 이어서 드릴 것인데, 물론 저와 같이 매달 적금식 ETF를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 계좌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매달 적금식으로 4년 이상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도 궁금하시겠지만, 가장 위험한 투자가 무엇인지, 자, 그것만 피하면 투자해볼만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5월 말 기준 매달 적금식 ETF 연복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제 계좌인데 모바일에서 캡처한 겁니다. 적금식 ETF는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 마련용이거든요. 연금 저축. 연금형으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목돈으로 불렸다가 일시에 찾을 수 있는 자산 정식형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연금 저축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8천만 원, 총 평가액이 8천만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입니다. 자, 저는 매달 100만 원씩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52개월, 4년 4개월 동안 원금은 5,2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총 평가액이 8천만 원이니까 얼추 생각하면 2,800만 원 정도가 수익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PC 버전입니다. PC 버전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에는 계좌 수익금부터 먼저 나와요. 자, 계좌 수익금이 나오는데, 자, 김광주, 저는 연금 마련용이라고 했죠. 계좌 수익금이 2,81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얼추 지난 52개월 동안 총 금액이 원금하고 이자 수익 합해서 8천만 원인데, 얼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원금인데 3천만 원 가까이는 수익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매달 적금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한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난 4년 4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넣은 결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복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금융계산기인데요. 자, 복리 기준으로 저는 매달 100만 원, 그 다음에 연복리 18.5%를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52개월 차라고 했죠. 계산하게 하면요, 5,200만 원이 원금이죠. 52개월 월 100만 원. 자, 그런데 이자가 2,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8.5% 정도 하면. 그래서 합계가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찍히죠. 자, 그래서 4년 이상 4년 4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적금식으로 투자했더니 연복리 수익률이 18.5%
이상이 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예금 상품 이자랑 비교해 보시면 강남 아파트에 투자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죠. 다만 매달 적금식 ETF에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도 할 테니까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년 이상 하고 그때 찾아도 되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연금을 지급받아도 되고 더 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지급해도 되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최소 가장 기본적으로는 5년 이상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달 한 번씩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금식 ETF 투자가 이 적금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은행 이자는 정말 뺄 것 아니니까 돈 가치도 못 쫓아오니까 그런데 위험하지 않나 부담스러운 분들, 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만 없앨 수 있다면 괜찮겠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적금식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닉 매기울리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인데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Just Keep Buying, 이 제목, 이 책의 핵심이 바로 매달 적금식 ETF 투자입니다. 최근에 닉 매기울리라는 저자와 미래에셋증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순간 Just Keep Buying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적금식 투자, 저와 함께한 적금식 투자도 시간이 4년이 넘었습니다. 자, 4년이 넘었으니까 그 정도 수익률이, 자, 수익률은 다음 달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괜찮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점을 기억해라. 제가 5년 이상 꾸준히 합시다 라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요, 가장 위험한 투자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축을 투자보다 우선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있죠.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리스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예금에만 두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 즉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을 피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투자하지 않을 여유가 있는가, 즉 투자 없이도 평생을 사는데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투자 안 해도 은행 예적금만으로도 평생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돈 가치가 큰 돈일수록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면 그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질문, 마찬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자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평균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즉 ETF에 매달 적립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뭐죠? 저와 함께하고 있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닉 매기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를 어떻게? 장 보듯이 자주 규칙적으로 투자하라. 이것이 바로 Just Keep Buying, 계속 사라 라는 뜻입니다. 특히 평균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종목 분산은 물론 시간 분산, 금액 분산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시작할 때 조정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아. 떨어질 때 들어가야지. 이게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의 가격이 처음에
살 수 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그런데 내리는 폭보다 오르는 폭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후 투자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했는데요. 은퇴자, 즉 노후의 경우에는 돈을 잃으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나이에 따라 투자 전략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 가운데 단기 채권이나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릴 수는 있으나 투자 자체를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족을 둔 사람보다 독신이,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은퇴 이후 노후 생활자들도 비록 소득은 없지만 부양 책임이 훨씬 줄어들고 각종 연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의 총액 대비 생계비를 따졌을 때 여윳돈이 있다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합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5월 말 기준 매달 적금식 ETF 52개월차, 4년 4개월차 수익률을 제 계좌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동시에 Just Keep Buying 닉 매기울리 저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이해는 해도 막상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 실행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괜찮다.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언제든 나가시라고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투자가 필요한 시대죠. 아까 닉 매기울리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투자는 조금 부담스러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방송도 준비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